네, 반갑습니다. 팀장님들. 손창훈의 팀장 벙커 새로운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고민 시리즈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컨설턴트들이 컨설팅하면서 팀장님들에게 들었던 다양한 고민들, 이 시리즈에서 우리 팀장 벙커 팀장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팀장의 고민 시리즈 첫 번째는요, 회의 때 팀원들이 침묵하는 경험 있으십니까? 실제로 이럴 때 왜 이렇게 말 안 하지? 대체 뭐가 문제지? 내가 문제인가? 팀원들이 문제인가? 뭐가 문제지? 이런 고민하신 팀장님들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현장의 사례를 바탕으로 오늘 원인과 솔루션 그리고 추천 영상에 대해서 안내 드릴 거고요. 한번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나의 상황 혹은 옆 부서의 팀장님의 상황인지 한번 고려하시면서 한번 팀장 벙커 시작해 보겠습니다. 팀장의 고민 시리즈 첫 번째, 회의 때 팀원들이 침묵합니다. 입니다. 자, 실제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이 팀장 벙커 준비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다른 회사들도 회의 시간에 리더만 발언하고 질문하고 팀원들은 단지 대답만 하다가 끝나는 게 대부분인가요? 팀장인 저 또한 침묵을 유지하는 이런 방법 써봤는데 오히려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회의 때 소통이 잘 되더라 하는 벤치마킹이 있을까요? 이런 점 궁금합니다. 라는 사례였습니다. 자, 이 사례 보시면서 우리 팀장님들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요즘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팀장님들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경력직 다른 회사에서 경력을 쌓다가 새로 채용되셔서 팀장이 되셔서 새로운 팀을 이끌어 가시는 팀장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초창기 멤버셔서 팀장을 오랫동안 경력 리더십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 팀을 이끌어 가시는 팀장님도 있으시고, 요즘 MZ 시대라고 하죠. 20대 혹은 30대 초에 첫 팀장을 맡은, 어쩌다 팀장을 맡은 팀장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회의를 운영하는데 팀원이 말을 안 한다, 침묵을 한다. 이거 팀장님의 리더십 관점에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영역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 침묵한다라는 것을 고민하고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팀장님들이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작은 박수지만 격려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더 어떤 사례들이 있고 어떤 원인이 있고 한번 솔루션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바탕으로 한번 깊게 연구하고 고민한 침묵의 요인 빅4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심리적 안정감의 부족입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부족해서 생기는 침묵인데요. 실제로 나이 차가 나고 또 어떤 경력 차가 났을 때 회의를 운영할 때 팀원이 입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첫 번째는요, 이미 리더의 마음속에 정답이 있는 경우입니다. 리더가 이 정답은 요건데 요거 한번 얘기해봐 라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팀원은 거기에 맞춰서 그 정답을 맞춰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팀장님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답 맞추기 게임을 회의 때 하시지 마셔라 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팀장님이 원하는 바가 있겠지만 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는 시간 관리입니다. 나의 시간이 소중하듯 팀원의 시간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시간 관리, 그 안에서 알찬 아이디어가 나오려면 팀장님이 생각한 아이디어는 미리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하시고 팀원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내 의견을 맞춰봐가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라는 마인드 세팅이 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리더의 마음을 맞추는, 정답을 맞추는 시간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얘기했을 때 인격과 자질에 대해서 비난과 질책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말투나 화법이 너무 날카롭거나 너무 차가우면 말하고자 하는 사람도 입을 닫게 됩니다. 저조차도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얘기하기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나의 화법과 나는 과연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팀장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말이 나오기 쉽지 않겠죠. 두 번째 요인은 정보의 비대칭성인데요. 예를 들어 팀장님이 다양한 정보의 프레임을 던져줍니다. 우리 이번에 예산안은 100만 원, 그리고 공간은 한 30평, 그리고 고객들은 이런 사람들이 된 가운데서 북토크를 한번 진행해 봅시다 라는 맥락 뒤에 아이디어를 구하면 그 프레임 속에서 팀원들이 고민하겠지만, 그게 아니다, 우리 한번 북토크 기획 한번 해봅시다, 요거 한번 주도적으로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약간 멍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큰 범위의 기획물을 그냥 주도적으로 맡겨버리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팀장님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을, 아젠다를 미리 공유해 주시고 팀원들이 그 아젠다 안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정보의 격차를 줄여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조직가치 몰입의 부족인데요.
이것을 누군가는 태도적인 측면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전 다른 관점에서 회사의 사명과 비전 또 애사심이 있는가, 회사에 몰입할 마인드셋이 되어 있는가라는 그 핵심입니다. 조직 가치에 몰입이 안 되면 사실 회의뿐만이 아니라 일이든 무슨 문화활동이든 활동이든 참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회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 회사에 어떻게 하면 애사심을 갖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고 성장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어떻게 이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대화가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개인적 상황입니다. 진짜 실제로 개인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사적인 영역, 가정사라든지 그 사람이 요즘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고민이 있는 영역에서 고민이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심리적 안정감이 부족하거나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거나 조직가치 몰입이 부족하거나 개인적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팀원이 침묵한다라고 했을 때 왜 이렇게 태도가 저러지? 왜 침묵으로만 일관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심리적 안정감을 주지 못했나? 혹은 내가 혹시 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나? 아니면 이 친구가 우리 조직에 몰입하고 공헌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 혹은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은가? 혹은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을까? 라는 관점으로 한번 팀장의 삶을 관찰하고 관심 있게 보시는 것들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런 큰 범주가 있고요. 한번 구체적인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사례인데요. 실제로 팀장님들이 제보해 주신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주에 위치한 40여 명으로 구성된 H제조업회사 팀장입니다. 팀 회의 때 팀원들이 늘 침묵해서 늘 제가 생각한 대로만 의사결정이 되고 팀원들도 그 결정이 최선이라고만 합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만 운영되는 이 회의, 침묵하는 팀원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쵸. 제가 볼 때는 이 팀장님의 역량이 아주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략가, 그리고 아이디어형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팀장님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팀장님과 팀원 간의 나이차나 경력차가 너무 많이 난다면 팀장님이 생각한 의사결정에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이디어의 빈도의 횟수와 팀장님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 과정들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미 팀장님 마음속에 다양한 사례와 정답이 있지 않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의 때 팀장의 아이디어로만 회의가 진행되고 팀원들이 팀장의 결정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이미 리더의 마음속에 정답과 아이디어와 사례가 70% 이상 정해져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뭘 하셔야 되냐면요. 팀장님은 팀원들이 의견을 냈을 때, 새로운 의견을 냈을 때 일단은 존중하고 공감해 줍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들은 채택을 해서 그걸 진행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 채택되는 작은 성공 경험을 가져야만 다음번에도 이 공간에서는 내가 아이디어를 내도 채택될 수 있구나. 인정받는구나. 공감이 되는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너무너무 팀장님 보시기에 아이디어가 별로다. 그럼에도 바로 싹을 자르지 마시고 인정과 격려해 주시고 그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요거는 우리가 한번 킵하고 다시 얘기해보자. 라고 의견을 화제를 돌리면서 또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싹을 자르지 마셔라. 그 싹에 물을 주시되 물을 주실 시기와 수용은 해주시는 그 태도가 필요합니다.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회의 문화를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로 하지 마셔야 될 거, 팀장님이 원하는 대로만 회의를 이끌어 가려는 마음, 그리고 정해진 정답을 맞추려는 마음, 요거 좀 조심하시면 회의의 심리적 안정감이 싹을 틔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위치한 30명 규모의 L 마케팅 회사의 팀장입니다. 회의 때 아이디어 회의를 자주 하곤 하는데 팀원들의 입에서 아이디어가 나올 때마다 제 눈에는 즉각적으로 제한 요소가 바로 보입니다. 이런 거겠죠? 저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왜 안 될 것 같은데 저거 왜 내지? 이런 거겠죠?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바로 천천히 설명해 주곤 하는데 팀원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횟수나 침묵이 늘어나는 게 저는 느껴집니다. 팀원들이 창의적이고 고객 중심적인 아이디어를 좀 내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정말 크게 공감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팀장님도 아마 경력이 많고 역량이 높으신 팀장님이라고 보입니다.
아마 어떤 아이디어를 딱 느꼈을 때 이미 과거에 팀장님이 해보셨던 많은 전략들 안에 있었던 범주시겠죠. 그때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사실 리더가 그 의견을 들었을 때 뭔가 그 아이디어의 논리의 허점을 계속 파고드는 것은 아니실지, 제한 요소만을 바라보고 사실 내가 과거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될 수도 있는 아이디어인데 리더가 이미 제한을 걸어버리고 이미 과거에 해봤으니까 안 됐던 그 논리의 허점을 긁어가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우에는 말하고자 하는 팀원은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거는 내가 해봤으니까 안 돼 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뭔가 긍정적이고 밝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디어 그 자체만으로도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피드백해주는 게 다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술이나 시술을 할 때도 국소 마취를 하고 전신 마취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당장 시급한 수술 때도 마취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너무나 아프지 않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마취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정말로 이 내용이 과거에 팀장님이 해보셨다가 안 됐던 내용이고 방향을 틀고 싶으시다면 일단은 좀 그 인정하는 마취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는 이유들을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반대로 마지막에 안 된다 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아이디어는 뭐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 당장 작게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라고 하면서 과거 지향이 아닌 미래 지향으로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디벨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코칭 질문을 던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하지 말아야 될 거. 논리의 허점을 계속 파고드는 거. 그쵸?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는 원래 안 되는 거야 라는 관점으로 너무 다크사이드로 바라보시는 것들을 저는 지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례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팀장의 역할을 맡은 20대 팀장입니다. 일단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30명의 교육회사이고 회의에서 팀원들에게 새로운 교육 상품 기획과 행사에 대한 업무를 던지면 팀원들이 침묵을 유지합니다. 하기 싫은 것일지 아니면 너무 어려운 일인 것일지 자료조사에서부터 기획안을 만들어서 주도적으로 좀 아이디어를 내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어떻게 팀원들과 소통해 가야 될지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저도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서 해오고 알아서 주도적으로 잘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는요, 팀장님이 어느 정도의 길은 열어주셔야 팀원이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부여했을 때 뭔가 팀원이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냈으면 하는데 침묵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리더와 팀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도 한번 집중해 보셔라. 이거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일을 주실 때 물론 팀장님들이 바쁠 때 이미 팀장님들 머릿속에는 다 그려져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그걸 해봤고 다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아니까. 그래서 이미 나는 아는데 팀원에게 이미 내가 아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일을 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팀원은요 그 일을 해본 경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안다라고 해서 팀원이 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이게 많은 경력직 팀장님들이 실수를 범하는 하나의 오류이기도 합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상대방도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시냐면 정보의 비대성, 예를 들면 충분히 이 일을 하는 맥락은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왜 너가 이 교육 상품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예산은 얼마가 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은 어디이며 요즘 교육 트렌드는 어디이고 너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좋은 사이트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미 팀장님이 알고 있는 좋은 소스와 리소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나서 기대하는 바, 그리고 그 방향성을 알려주셔야지 팀원이 그 숲 안에서 열심히 멋진 소나무와 자작나무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킬 때는 리더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알려줘라. 바쁨에도 불구하고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알려줘라. 그래야 일을 받는 사람이 그 안에서 최대한 좋은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쁘다고 맥락과 정보 없이 결과물을 요구하는 거. 요것 좀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팀장으로서 일을 해보니까 너무 바쁠 때는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팀장의 욕심이고요. 시간이 없을 때 시간을 내어주는 게 사랑이고요. 돈이 없을 때 돈을 빌려주는 게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맥락과 결과물과 원칙, 5분이라는 시간이 아마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 5분을 할애해서 팀장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팀원의 고민과 그 아이디어에 고민하는 그 시간을 줄여주는 것, 이게 팀장이 팀원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업무적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심리적 안정감,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조직 가치의 몰입의 부족,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각 사례별로 아마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팀원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보다는 그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라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대화의 공간 속에 심리적 안정감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 친구가 아이디어를 내기까지의 그 맥락과 결과물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 건지, 아니면 이 친구가 몰입함에 있어서 어떤 조직적 차원에서 부족한 결핍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닌 건지, 아니면 정말 마지막으로 이 친구의 컨디션, 이 친구의 개인적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닌 건지도 한번 바라보시는 그 관점을 선물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영상은 2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영상이고요. 첫 번째는 심리적 안정감은 어떻게 조직의 성장을 일으키는가?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는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필독서가 있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딱 7분짜리입니다. 7분 경영. 혁신적인 기업이 되고 싶다면 당장 버려야 할 문화라는 주제로 실패한 직원에게 박수 쳤더니 벌어진 일, 추천 영상으로 걸어 놓겠습니다. 자, 손창훈의 팀장 벙커, 오늘 팀장의 고민 시리즈 한번 다뤄봤습니다. 회의 때 침묵하는 직원들, 과연 어떤 원인이 있고 또 어떠한 대처 방안으로 나아갈지를 선정해봤고요. 우리 팀장님들의 고민들, 실제 현장에서 고민들을 잘 수렴하고 또 그 고민들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팀장 벙커에서 잘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답은 아니겠지만 해답이 될 수 있는 그 문제점들, 그리고 그 방향성들을 찾아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팀장 벙커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